아버님, 제가 드리니까 더 맛있으시죠? 아이고, 고맙다. 가족 안에서도 차별은 존재합니다. 며느리 한소미는 재산 많은 시아버지에게만 극진했습니다. 반찬을 골라주고 목도리를 둘러주고 과일을 고르고 하지만 시어머니 고은숙은 찬밥 신세였습니다. 빈 접시, 차가운 말, 무시하는 시선. 오늘 한 시어머니의 조용하지만 강력한 반격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머님은 그거 안 드셔도 되죠? 아버님 좋아하시는 건 제가 챙길게요. 일요일 점심, 조용한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나무 테이블 위로 빛이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고은숙은 며느리 한소미가 시아버지 최강호 앞에 반찬을 정갈하게 놓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소미는 살짝 상체를 기울여 숟가락 각도까지 맞춰주었습니다. 마치 호텔 서비스처럼 세심했습니다. 아버님, 이 나물 드셔보세요. 유기농이래요. 몸에 정말 좋대요. 소미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았습니다. 광호는 흐뭇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며느리의 정성에 감동한 표정이었습니다. 소미는 계속해서 광호 앞에 반찬을 놓았습니다. 전, 나물, 구이, 찌개. 모든 것이 광호를 향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러웠고 시선은 따뜻했습니다. 그러나 은숙의 자리는 빈 접시 하나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놓여있지 않았습니다. 소미는 시어머니를 향해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곳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은숙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 깊은 곳에는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김은 은숙 자리에는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찬 공기가 그녀 주변을 감쌌습니다. 은숙은 천천히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 동작은 오래된 무게를 품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그 손끝에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반찬을 집어 먹었습니다. 아무도 건네주지 않은 반찬들을, 가장 먼 곳에 있는 접시를 조심스럽게 당겨 먹었습니다. 광호는 며느리의 극진한 대접에 흐뭇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어떤 대우를 받는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차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잘 챙겨주니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는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말했습니다. 소미야, 고맙다. 내가 이렇게 챙겨주니 정말 좋구나. 아버님, 당연하죠. 제가 더 잘해드려야죠. 소미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광호에게만 향했습니다. 은숙을 향해서는 한 번도 웃지 않았습니다. 식사 내내 소미는 광호만 챙겼습니다. 물을 따라주고 휴지를 건네주고 입가를 닦아주기까지 했습니다. 광호는 그 모든 것을 당연하게 받았습니다. 은숙은 조용히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녀는 접시를 정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미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그냥 계세요. 제가 할게요. 말은 정중했지만 어조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은숙은 손을 거두고 다시 앉았습니다. 소미는 광호의 접시만 정리했습니다. 은숙의 접시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마치 은숙이 스스로 치우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 은숙은 한숨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세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도 소미는 광호에게만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님, 춥지 않으세요? 음악 볼륨 괜찮으세요? 계속해서 광호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은숙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은숙은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풍경들이 빠르게 스쳐갔습니다. 그녀의 마음처럼 집에 도착했습니다. 광호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소미는 재빨리 방석을 가져다 광호 등 뒤에 받쳤습니다. 아버님, 이거 편하세요. 광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은숙도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소미는 은숙에게 방석을 주지 않았습니다. 은숙은 그대로 딱딱한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은숙은 자신의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늘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며느리의 차별 대우, 시아버지에게만 향하는 극진한 대접, 자신에게는 차가운 무관심,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은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깊고 긴 한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밤이 깊어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며칠 후 집 거실이었습니다. 햇빛은 환했지만 공기는 얇고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광호가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코트를 입고 신발을 신으려 했습니다. 소미는 재빨리 다가가 광호에게 다정하게 목도리를 둘러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목이 약하시니까 이거 하세요. 제가 예전에 사둔 건데 캐시미어라 정말 따뜻해요.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손끝은 정확히 온도를 맞췄습니다. 그녀는 목도리를 감싸며 광호의 목을 조심스럽게 보호했습니다. 광호는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소미야, 너 참 세심하구나. 고맙다. 아버님,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감기 걸리시면 안 되죠. 소미는 환하게 웃으며 광호의 코트기까지 정리해줬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마치 딸처럼, 아니 딸보다 더 정성스러웠습니다. 광호는 만족스러워하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은숙도 외출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코트를 입고 현관으로 다가왔습니다. 은숙이 다가오자 소미의 표정은 조용히 돌처럼 굳었습니다. 따뜻했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눈빛도 차갑게 식었습니다. 소미는 은숙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너무 더우실 테니까 그냥 평소대로 두세요. 목도리 안 하셔도 되죠? 말투는 공손했지만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은숙은 손에 목도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감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말에 손이 멈췄습니다. 은숙은 목도리를 다시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코트만 입고 나갔습니다. 광호는 그 차이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눈치채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는 먼저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소미도 따라 나갔습니다. 은숙은 마지막으로 나가며 문을 조심히 닫았습니다. 세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좁은 공간 안에서 광호와 소미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님, 오늘 날씨 좋죠? 응, 좋구나. 은숙은 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거실에서 일이 있었습니다. 창문이 열려 있어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은숙은 창문을 닫으려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조심히 창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소미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어머님, 환기해야 하니까 잠깐만 열어두세요. 아버님은 신선한 공기가 필요하시거든요. 은숙은 손을 거두었습니다. 찬바람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은숙은 추웠지만 참았습니다. 광호를 위한 것이라면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0분 후 광호가 좀 춥네라고 말하자 소미는 즉시 창문을 닫았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깜빡했네요. 그리고는 난방을 더 틀었습니다.
은숙은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모든 것이 광호 중심이었습니다. 광호가 덥다 하면 창문을 열고 춥다 하면 난방을 틀고, 하지만 은숙의 의견은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춥든 덥든 상관없었습니다. 은숙은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거실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방에 혼자 앉아있던 은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흐렸습니다.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도 그랬습니다.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며느리의 차별 대우는 점점 노골적이 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미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명백했습니다. 은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소미가 밥상을 차렸습니다. 역시나 광호 앞에는 가장 좋은 반찬들이 놓였습니다. 갓 구운 생선, 부드러운 두부찌개, 신선한 샐러드. 은숙 앞에는 김치와 된장찌개뿐이었습니다. 은숙은 아무 말 없이 식사를 했습니다. 광호는 만족스럽게 밥을 먹으며 소미를 칭찬했습니다. 소미야, 오늘도 음식이 정말 맛있구나. 아버님 잘 드셔주시니 제가 더 기쁘죠. 두 사람은 화기애애하게 대화했습니다. 은숙은 그 대화에 끼지 못했습니다. 아니, 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차별과 무시의 일상. 은숙은 그것을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가족 장보기 날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슈퍼마켓에 갔습니다. 슈퍼의 밝은 형광등 아래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카트를 밀며 식료품을 고르는 사람들, 계산대에 줄 선 사람들. 소미는 광호와 함께 과일 코너로 갔습니다. 은숙도 따라갔습니다. 소미는 광호에게 과일을 골라주며 품평했습니다. 사과 하나를 들어 광호에게 보여줬습니다. 아버님은 단맛 좋아하시니까 이걸로 해요. 이게 제일 당도 높은 거래요. 제가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광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미는 사과를 여러 개 골라 봉지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배, 귤, 포도까지 정성스럽게 골랐습니다. 모두 광호가 좋아하는 과일들이었습니다. 광호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소미야, 내가 고르니까 믿음이 간다. 소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은숙은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녀도 과일을 고르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과일도 있었습니다. 감이었습니다. 은숙은 감을 좋아했습니다. 단감도 좋고 떫은 감도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감 코너로 갔습니다. 손을 뻗어 감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소미가 다가와 단숨에 말했습니다. 어머님, 감은 너무 차가워서 몸에 안 좋아요. 특히 어머님 나이에는요. 그냥 제가 알아서 골라드릴게요. 소미는 은숙의 손에서 감을 빼앗아 다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은숙의 손끝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장바구니 손잡이가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은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소미는 이미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광호도 따라갔습니다. 은숙은 혼자 과일 코너에 남겨졌습니다. 긴 공기가 말을 대신했습니다. 은숙은 감을 바라봤습니다. 주황빛 감들이 진열대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예쁘고 맛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은숙은 그것을 살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은숙은 천천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빈손으로 광호와 소미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미는 과일을 정리하며 광호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사과 씻어드릴까요? 그래, 하나만 줘. 소미는 재빨리 사과를 씻어 예쁘게 깎아 접시에 담아 광호에게 가져다 줬습니다. 광호는 만족스럽게 사과를 먹었습니다. 은숙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과일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먹고 싶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설거지를 마치고 수건으로 손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가지 않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광호가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정기 검진이었습니다. 소미는 기꺼이 광호를 모시고 갔습니다. 아버님, 제가 모시고 갈게요. 걱정 마세요. 소미는 차를 몰고 광호를 병원까지 데려갔습니다. 진료를 기다리는 동안 광호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진료가 끝난 후에는 약국에서 약을 받아주고 집까지 모셔다 줬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은숙이 병원에 가야 할 때는 달랐습니다. 은숙도 정기 검진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소미에게 말했습니다. 소미야, 내일 병원 가야 하는데. 소미는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내일 약속이 있어서요. 택시 타고 가시면 안 될까요?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괜찮아. 다음 날 은숙은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혼자 앉아있던 은숙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노인들은 가족들과 함께 왔습니다. 딸이, 아들이, 며느리가 함께 와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숙은 혼자였습니다. 진료를 받고 약을 받고 혼자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소미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병원 다녀오셨어요? 응. 다행이네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은숙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피곤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차별 대우는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은숙은 언제까지 이걸 견뎌야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광호는 며느리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며느리의 잘못을 지적하면 오히려 은숙을 탓할 것 같았습니다. 은숙은 혼자 견뎌야 했습니다. 어느 저녁 은숙은 거실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파 쿠션을 털고 테이블을 닦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그러다가 소파 옆 작은 테이블 서랍에서 노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소미의 것으로 보였습니다. 표지에 소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은숙은 처음에는 열어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남의 물건을 함부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노트가 반쯤 열려 있었고 한 페이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은숙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소미는 방에 있었고 광호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은숙은 조심스럽게 노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펼쳤습니다. 가사비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식비, 관리비, 생활용품비.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선물 구입 목록이었습니다. 아버님 목도리 15만 원, 아버님 구두 30만 원, 아버님 영양제 10만 원. 모두 광호를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은숙을 위한 항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은숙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숨겨진 한 페이지를 발견했습니다. 종이가 접혀 있었습니다. 은숙은 그것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붓펜으로 단단하게 눌러 적힌 조언들이 있었습니다. 시댁 처세술. 아버님 앞에서는 항상 미소 유지. 절대 찡그리지 말 것. 아버님 말씀은 무조건 경청. 고개 끄덕이며 공감.
손길은 부드럽게 목도리, 방석, 음식 등 세심하게 챙기기. 어머님은 감정 반응 최소. 필요 이상 신경 쓰지 말 것. 아버님이 만족하시면 상속 문제 유리. 목표 부동산 명의 이전. 은숙은 노트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은 빠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꺼풀이 아주 천천히 떨렸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며느리의 극진한 대접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계산된 행동이었습니다. 목표는 상속이었습니다. 광호의 부동산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호에게만 잘하는 것이었습니다. 은숙은 상속과 관계없으니 무시해도 상관없었던 것입니다. 말 대신 한 문장이 입술 사이에 스쳤습니다. 그래, 이런 마음이었구나. 은숙은 노트를 천천히 닫았습니다. 다시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은숙의 마음속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분노? 아니었습니다. 슬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명확함이었습니다. 이제 상황을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며느리의 의도를, 행동의 이유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은숙은 거실 청소를 마쳤습니다.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하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결심이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고만 있지 않기로, 상황을 바꾸기로, 어떻게 할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무언가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은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노트에 적힌 문장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어머님은 감정 반응 최소, 상속 문제 유리, 부동산 명의 이전. 모든 문장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은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는 달라질 것입니다. 어떻게든. 다음 날 저녁 식탁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소미는 밥상을 차렸습니다. 광호 앞에 가장 좋은 전을 놓았습니다. 갓 부친 김치전, 해물파전, 동그랑땡. 모두 광호가 좋아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은숙 앞에는 국과 김치만 놓였습니다.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은숙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소반을 들어 광호 앞에서 소미 자리 앞으로 가져갔습니다. 그 동작은 조용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전들이 소미 앞에 놓였습니다. 소미의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젓가락이 공중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광호가 의아한 눈으로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소미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은숙은 단 한마디 했습니다. 여기엔 다 같이 놓고 먹는 집이야. 그 말은 조용했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식탁 위 공기는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광호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소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숙은 다시 앉았습니다. 그리고 전을 하나 집어 자신의 접시에 올렸습니다. 같이 먹자. 모두. 광호는 무슨 일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아내의 단호한 태도를 느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미는 어쩔 수 없이 전을 식탁 중앙으로 옮겼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은숙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식사는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소미는 더 이상 광호에게만 음식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은숙도 자유롭게 음식을 집어먹었습니다. 광호는 그 변화를 느끼며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은숙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광호는 은숙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무 일도 없어. 그냥 앞으로는 다 같이 공평하게 먹자고 생각했어. 광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지만 아내의 결심을 존중했습니다. 소미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계획이 틀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소미가 광호에게 새 구두를 사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아버님, 구두 낡으셨죠? 제가 새 거 사드릴게요. 광호는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은숙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나도 새 신발 필요한데 같이 사러 가자. 소미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은숙의 단호한 태도 앞에서 결국 세 사람은 함께 백화점에 갔습니다. 광호의 구두를 샀습니다. 그리고 은숙의 신발도 샀습니다. 소미는 마지못해 돈을 냈습니다.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은숙의 태도는 계속 단호했습니다. 소미가 광호에게만 뭔가를 주려 할 때마다 은숙도 함께 받았습니다. 과일도 간식도 선물도 모든 것을 공평하게 나눴습니다. 소미는 점점 불편해했습니다. 하지만 은숙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은숙의 결연한 태도 앞에서 소미는 무력했습니다. 두 사람은 화기애애하게 대화했습니다. 은숙은 그 대화에 끼지 못했습니다. 아니, 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차별과 무시의 일상. 은숙은 그것을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밤이었습니다. 거실 조명이 낮게 켜져 있었습니다. 광호는 이미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은숙과 소미만 거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소미는 손을 가지런히 모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숙은 그녀를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은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소미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잘 보이고 싶었어요. 아버님한테. 저희가 결혼할 때 아버님이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집도 사주시고 차도 사주시고. 그래서 저는 아버님한테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은숙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소미는 눈물을 글썽이며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한테는 신경을 덜 썼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은숙은 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한쪽만 보면 기운다. 그 말은 간단했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소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숙은 계속 말했습니다. 너는 남편 아버지만 봤어. 남편 어머니는 안 봤어. 그게 공평한 거라고 생각해? 아니요, 공평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알겠니? 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둘 사이에 흐르는 침묵은 오래된 벽처럼 두터웠습니다. 하지만 그 벽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소미는 눈을 들어 은숙을 바라봤습니다. 은숙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오랫동안 드디어 은숙이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미워서 이러는 게 아니야. 그냥 공평하게 대해달라는 거야. 나도 이 집 식구야. 나도 존중받고 싶어. 네, 어머님. 이제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지겠습니다.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며느리를 믿기로 했습니다. 아직은 완전히 믿을 수 없었지만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소미가 진심으로 변할 수 있는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은숙은 일어섰습니다. 이제 자자. 늦었어. 네, 어머님. 안녕히 주무세요. 두 사람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긴장이 아닌 평온함이었습니다.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소미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광호에게만 향하던 행동을 멈췄습니다. 이제는 은숙에게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님 잘 주무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식사 준비할 때는 은숙의 의견도 물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과일을 깎을 때는 은숙 것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소미의 행동이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소미는 진심으로 은숙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은숙도 그 변화를 느꼈습니다. 어느 날 소미는 은숙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같이 시장 가실래요? 오늘 장보기 하려고요. 그래, 가자. 두 사람은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소미는 은숙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님, 뭐 사고 싶은 거 있으세요? 은숙은 감을 가리켰습니다. 저거 사고 싶어? 소미는 환하게 웃으며 감을 골랐습니다. 어머님이 감 좋아하시는지 몰랐어요. 오늘 제일 좋은 걸로 살게요. 은숙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며느리가 진심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감을 씻어 함께 먹었습니다. 광호도 소미도 은숙도 세 사람이 함께 앉아 과일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며칠 후 은숙이 병원에 가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소미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모시고 갈게요.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소미는 은숙 옆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진료가 끝난 후에는 약국에서 약을 받아주고 집까지 모셔다 줬습니다. 은숙은 고마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은숙은 소미에게 말했습니다. 소미야, 고마워. 내가 변해줘서. 어머님, 제가 더 감사해요. 제 잘못을 깨닫게 해주셔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억지로 꾸민 미소가 아니라 조심스레 다가오는 모양의 웃음이었습니다. 은숙은 그 변화를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단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진심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균형은 소리 없이 조금씩 바로 잡혔습니다. 광호도 그 변화를 느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것을. 이제는 소미가 자신에게만 극진하지 않았습니다. 은숙에게도 똑같이 잘했습니다. 광호는 그것이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가족이 공평하게 대우받는 것. 그것이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오후 햇빛이 부엌에 내려앉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었습니다. 은숙은 소미와 함께 상을 차렸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은숙이 나물을 무치고 소미가 전을 부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손끝의 속도는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서로 호흡이 맞았습니다. 어머님, 이 나물 맛 좀 봐주세요. 소미가 젓가락에 나물을 집어 은숙에게 건넸습니다. 은숙은 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딱 적당해. 다행이다. 어머님 입맛에 맞춰보려고 했거든요. 두 사람은 미소 지으며 계속 요리했습니다. 창문 너머 바람이 커튼을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집안은 평화로웠습니다. 광호는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두 여자의 이야기 소리가 기분 좋게 들렸습니다. 상을 다 차리고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식탁 위 따뜻한 김이 고르게 퍼졌습니다. 광우 앞에도, 소미 앞에도, 은숙 앞에도 모든 자리에 똑같이 음식이 놓였습니다. 아무도 특별 대우를 받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공평했습니다. 그 온도가 이제 누구에게만 치우치진 않았습니다. 자, 먹자. 광우가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대화도 나눴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내일 계획, 그저 사소한 이야기들. 하지만 그 사소한 대화가 소중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 서로를 존중한다는 것, 그것이 행복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은숙과 소미는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은숙이 설거지하면 소미가 닦아 정리했습니다. 둘의 호흡은 완벽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부엌을 정리하는 동안 소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가족은 한쪽만 소중한 게 아니라는 걸. 은숙은 소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 앞으로 잘하자. 네, 어머님. 두 사람은 거실로 나갔습니다. 광우는 여전히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은숙과 소미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드라마를 보며 웃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소중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광우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나 먼저 자야겠다. 은숙도 일어났습니다. 나도 자야지. 소미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저도 이제 잘게요. 안녕히 주무세요. 세 사람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에서 잘 자라는 인사가 오갔습니다. 따뜻한 인사였습니다. 은숙은 자신의 방에 들어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은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며느리가 변했습니다. 집안이 평화로워졌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공평하게 대우받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은숙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불을 덮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녀는 평화롭게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깊고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모두가 편히 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는 따뜻한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차별은 가족 안에서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은숙 어르신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공평함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변했습니다. 이제 집안의 따뜻함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퍼집니다. 혹시 당신의 가정에도 불공평함이 있지는 않나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또 다른 인생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언제나 건강하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